오늘은 바로 브레인 가소성,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 성취하는 사람들의 뇌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 부분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뇌교육 시간에는 본래 아까 체조도 하지만 이제 뇌크레이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는데요. 본래 뭐 이거는 이제 2명씩 뭐 오프라인 교육에서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네, 우리 이제 조금 이따 뭐 설명도 드리겠지만 바로 이 현대인에게 기억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억이라는 게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해마라는 그 바닷말처럼 생긴 이 해마라는 곳에서 이제 진행을 하죠. 이 기억을. 근데 바로 이 해마의 끝에 편도라는 곳이 붙어 있습니다. 그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각편자, 복숭아 도자, 복숭아 씨앗처럼 우리 뇌의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본래 영어로는 그 아미그달라다. 본래 영어로는 아몬드 씨앗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이제 이 번역을 할 때 한국에는 아몬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한문학자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주로 한문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복숭아 씨앗처럼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번역을 그렇게 해서 편도라고 이렇게 한국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아주 뭐 의사, 뭐 약사 그런 분들만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이제 그런 교육받으신 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제 약사셨는데 이제 해마나 그런 거가 한계인 줄 알았나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정신과 의사였는데 가가지고 야, 너 해마가 몇 개 있는 줄 알아? 이랬더니 친구가 당황하면서 한 게 아니야. 이래가지고 야, 의사라고 해서 뇌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편도와 해마 아주 중요한 그 기전에 대해서 후반부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뇌의 그 생명의 현상들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기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살렸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막 활기가 넘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뇌교육에서는 이런 수업을 할 때 조화박수라는 걸 칩니다. 바로 조화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들? 조화. 그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다. 좋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뭐 틀리셔도 되니까 바로 조화롭다라는 뜻입니다. 화. 조화롭다. 아, 나의 뇌하고도 김미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기 뇌하고도 조화로워야 건강하고 또 원하는 목표도 이루고 하고 조화로워야 우애롭고 또 가족하고도 조화로우면 이 가족의 사이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화박수를 치는데 뭐 지금 오프라인은 아니지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가 아시겠지만 손하고 뭐 입이 이렇게 제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박수를 이제 저하고 친다고 생각하시고 박수를 4번 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4번 치는데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뭘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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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와, 역시 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5번째는 진짜 좋으면 하이파이브를 하잖아요. 자, 좋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 우리 어저께 뭐 또 손흥민 선수 막 골 넣으면 예전에 월드컵 때 그렇죠. 환호를 하죠. 좌측으로 와, 우측으로 와 이렇게 하시고 진짜 좋으면 마지막에 사랑의 큐피트를 쏘면서 좋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아이, 자, 조박수 시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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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와, 좋아. 좋아. 와, 좋아. 자기의 뇌하고도 좋아 이렇게 옆에 분에게도 좋아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화로운 사람이 지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똑똑하고 네, 부자인 사람이 아니라 네, 주위에 이렇게 좋고 또 우리 선생님들 서로 뭐 이렇게 재능 기부로 이렇게 같이 활동하시고 막 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신상대 대표님 너무 훌륭한 모임을 또 주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조화로우신 그런 네, 뇌를 가지고 계시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로 주제는 바로 뇌 가소성. 바로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지식적인 면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뇌는 이제 그렇게 여러 방이 보이기는 들어가면 논다. 찢었나 봐.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뇌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뭐 이제 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뇌가 아니라 이제 조금 알아야 되는 뇌들 그리고 이 뇌가소성이 실제 알려진 지가 우리가 채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뇌가소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이제 어떻게 네, 그런 것들을 성취하는 네, 이 뇌 비밀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중간에 뭐 질문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으면 네, 손을 들어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상 뭐 아무튼 조금 네, 상세하게 설명 못하신 부분이 있어도 뭐 차후에 또 기회가 있거나 네, 계속 또 알아가시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먼저 간단하게 네, 우리 뇌는 바로 네, 우리 무게 체중의 한 2.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죠. 바로 그 하지만 산소라든가 혈액 소비가 20에서 30% 정도 차지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먼저 이렇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실래요? 손을 한번 딱 내미시면 바로 네, 우리 양손의 이 크기가 우리 이 뇌 속의 두개골 안에 있는 뇌의 크기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2.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네, 이제 왜 산소나 에너지 소비량을 20% 이상 이렇게 소비를 하는지 네, 바로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아니 수억 년의 이런 진화를 통해서 우리 뇌는 이 진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의 모든 그 구조들이 이런 뇌에 들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지식으로는 요즘 많이 공부를 또 하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에 대한 것은 의외로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여기 우리의 뇌가 이제 1천억 개의 뭐 신경세포 뭐 네, 지금 화면 공유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내려가지고 그냥 보면서 다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드릴 수 있어가지고요. 굳이 필요 없으신 부분들 있으셔가지고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뉴런을 돕는 교세포는 뭐 1조 개 그리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 그러한 이 연결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건 막 100조 개 이상이다. 뭐 그런 것들은 뭐 한 번쯤 다 관심이 있으셔서 들여보셨을 것 같고요. 또 그 안쪽에 네, 이제 들어가면 이러한 구조물, 뭐 이런 구조물들이 뭐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사나 이제 뭐 약사 그런 전문적인 분들만 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이제 접근을 가능하면 자신의 뇌를 가지고 이 100세까지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정보를 내가 적절하게 잘 취해서 저희가 진짜 100세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다양한 뭐 뇌구조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뇌교육에서는 좀 쉽게 이런 삼중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림은 한번 다 보셨죠? 보신 분은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네, 이런 그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폴 맥린이라는 학자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일 안쪽을 뭐 뇌간이라고 해서 생명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명내. 생명내, 생명내, 네, 그 안쪽이 이제 구피질이라고 해서 감정내. 감정내, 감정내, 네, 그 제일 바깥쪽이 이제 최근에 생겼다고 해서 신피질, 이 생각내다 이렇게 생각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 미국의 교육학자인 그 데니얼 시걸은 이 손바닥으로 또 표시를 했어요. 자, 우리 손바닥 한번 내밀어 보실래요, 선생님들? 그래가지고 자, 이 손바닥 이 안쪽이 이 뇌간이다. 네, 뇌간 한번 해보실 뇌간. 뇌간. 그래서 오른손을 엄지손가락을 딱 오므리면 여기 이제 구피질. 구피질. 네, 그리고 양 네 손가락이 이제 신피질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통합이 된 뇌. 네, 통합이 된 뇌가 건강하고 행복한 뇌인데 요즘은 이 생각 따로 뭐 마음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막 네, 스트레스가 있는데 뭐 이겨내 뭐 그냥 견디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뇌는 왜 생겼을까요? 우리 뇌는 왜 생겼을까요? 살라고, 살라고. 살려고. 맞습니다. 살려고. 맞습니다. 이게 뇌가 처음에 그 단세포가 생겼다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제 음식을 먹어야 생존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이 세포도 마찬가지죠.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제 떨어져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그렇죠. 와. 네. 우리 이웅진 선생님, 네, 이 세포가 이제 움직여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움직여가지고 이런 영양분을 섭취를 했는데 이제 그 다세포로 이제 진화를 한 거죠. 뭔가 세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다세포가 됐는데 이제 한 세포는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한 세포는 아래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한 세포는 뭐 동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여기도 먹이가 있고 여기도 먹이가 있고 이거를 네 서로 조절을 못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생긴 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경계라는 것이 생긴 거죠. 바로 움직임을 위해서 생긴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와 저기도 음식물 있구나 하고 막 가서 먹고 저쪽에도 있구나 하면서 잘 먹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동쪽으로 갔더니 아니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와,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한테. 내가 잡혀 먹는 거죠. 와, 또 북쪽으로 갔더니 와, 남떨어지가 막 있고 악어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내가 이 바나나 먹으려고 갔는데 이게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뇌관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제 변형계가 생긴 거죠. 바로 기억을 해야 되겠다. 기억. 네, 동쪽으로 가니까 호랑이가 있구나. 북쪽으로 가니까 네, 낭떠러지가 있구나.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는데 어떤 기억을 하느냐? 바로 공포나 놀람, 생존. 우리 뇌는 네,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기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을 살아왔는데 이 산업혁명이 1850년대 전후라고 하면 아직 200년도 안 되잖아요.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으로 보면 1초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 오랫동안 우리 뇌는 바로 그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아주 잘 기억을 해야 우리의 현대 삶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이 삶을 만들어내느냐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하고 제일 관련이 있는 거는 바로 공포나 놀람. 네, 바로 그거를 이제 뇌과학에서는 이 생존과 투쟁 도피 그렇게 투쟁과 도피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거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조각편자, 복숭아도자, 이 편도라는 부위죠. 바로 이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편도가 네, 바로 우리 현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을 지배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도는 아주 원시적인 뇌예요. 수십만, 수백만 년 동안 네, 생존을 위해서 진화한.
그래서 우리 삶은 아주 기초적으로 이 투쟁과 도피.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면 도망가야겠구나. 자, 토끼가 있으면 잡아먹어야 되겠구나. 생존을 위해서. 그 두 가지가 우리 뇌의 결정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를 아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신피들은 아주 최근에 발달돼서 아주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작용. 이 편도가 우리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상황 같은 그 애매한 공포, 그런 분위기, 그 상황에서도 이 편도가 제일 먼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편도에 대해서 요즘 뭐 감정 코칭 그런 곳에 가면 꼭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편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편도는 우리가 그 부모님이 이 자녀한테, 청소년 자녀한테나, 네, 잘 되라고, 뭐 혼내거나 그런 것을 이 이성적으로 우리 뇌는 먼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편도가 바로 이 삶의 생존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막 심지어 죽이거나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아주 중요한 투쟁 도피, 편도가 먼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두뇌 훈련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이 테네피질, 특히 아마 전두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전두엽과 이 편도의 이 이성적인 통로가 이 연결이 잘 결합이 된 사람은 그런 거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연결망이 너무나 끊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최신 뇌 과학자들의 그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연결이 끊어져 있을 것인가? 이 좋은 사회, 막, TV 보면 모든 약도 있고, 정말로 편리한 서비스들이 구해져 있는데, 근데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현대 기업들이 우리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바라죠. 바랄 것 같지만, 이 현대인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네, 왜냐? 건강하면 병원에도 안 오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다 의사들 굶어 죽잖아요. 네. 아까 애매한 공포, 애매한 불안을 만들어 줘야지 이 사회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 현대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편도가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네, 이 삶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 루이비통, 뭐, 샤넬, 막 있는데도, 이게 또 사잖아요, 사람이. 왜 사냐면, 바로, 이 적당한 불안, 적당한 불건강,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만 이 사람들이 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현대인의 그런 광고들이 보면 움직이지 마세요. 막, 네, 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집 앞에 다 배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바로 과소적인 삶들의 방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뭐 광고에서 나오는 그런 광고들, 그런 음식들이 네, 이 불완전한 영양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 뇌 건강에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이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런 모든 사람이 뇌 교육을 통해서 뇌가 건강해지면 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막 하시는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막 계속 병원도 안 가시고 막 건강하시고 막 열정이 네, 불타오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업의 이 광고는 수많은 이 돈이 투자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 뇌신경학자들하고 결탁이 되어서 이 뇌를 어떻게 조종을 할 건가. 그 SNS라든가 뭐 그런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적당하게 그런 게 얼마만큼 좋아요나 그런 게 누를 수 있도록 그게 다 메커니즘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게 정확한 지식이죠. 내가 광고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네,
내가 책과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어떤 삶이 건강한 삶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아까 투쟁 도피에 작용하는 이 DNA 변형계와 그 중에서 대표적인 뭐 이 편도나 해마 그런 부분과 이 특히 이 전전두엽의 연결망 그런 연결망이 강화가 되면 연결망이 강화된 사람들은 이 주위를 도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주위를 도우려고 하고 환경을 지키려고 하고 함께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고 네, 그런 걸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 연결망이 끊어진 사람 그러니까 투쟁 도피 이제 삶이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뭐 재산을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그런 사람은 네, 주위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이기적이다 뭐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야기하지 할 수 있지만 우리 뇌교육에서는 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픈 사람이다. 뇌가 아픈 사람이구나. 네, 이 연결망이 끊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맨날 욕만 하고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 뇌를 공부하신 분은 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뇌가 뭔가 연결망이 끊어지고 아프신 분이구나. 내가 어떻게 저 연결망을 좀 도와주게 하고 연결을 시켜줄 것인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두뇌 훈련 전문가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기본적으로 뇌의 아까 3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DNA 변형계라는 게 생겼고 그거를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신피질이라는 것이 이제 생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이 바로 그런 이 기저질환자나 이제 그런 생명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로 바로 감정뇌 그리고 생각뇌 그런 쪽으로만 오히려 끌려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먼저 기본적인 뇌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뇌를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뇌는 우리가 이제 아주 강한 조직, 네, 우리 뼈나 근육처럼 뭐 그런 조직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이 뇌는 아주 약한 조직입니다. 네, 아주 그 뭐 연두부나 푸딩처럼 이 연약한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든가 그런 충격에 의해서 아주 약하죠. 그걸 이제 잘 모르셨을 건데 우리 뇌가 보통은 아까 한 1.3에서 1.5kg, 보통 1.4kg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는 뇌의 실제적인, 이제 뇌를 이 저울로 올려놓으면 뭐 1.4kg 정도인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로 느끼는 뇌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 지금 걸어 다닐 때 뇌가 느끼는 뇌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선생님들? 네. 뭐 채팅창에 뭐 가볍게 한번 적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제 저울에 올리면 1.4kg인데, 네, 우리 현재 움직이면서 느끼는 뇌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600g, 와, 감사합니다. 막, 네, 또 10kg, 대표님 10kg, 네, 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뇌가 느끼는 무게는 50g 정도입니다. 어떻게 50g을 느끼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헐, 그렇죠. 우리 뇌가 다른 구조물하고 틀리게 바로 이 두개골이라는 구조물로 쌓여 있죠. 야, 이 두개골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단단하게 뇌를 보호하기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제 그것 말고도 우리 뇌는 이 3층의 이 막으로 우리 뇌를 보호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피가 있고 바깥쪽에 이 경막이라고 해서 두꺼운 막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안쪽에는 이 연막이라고 해서 유막 이렇게 약한 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모자라서 중간에 이 거미막이라는 거미 지자 거미 주자 이 거미막 거미 줄 아시죠? 막 스파이더맨이 막 거미줄 치면 아무도 못 빠져나가고 거기 떨어지면 안전하잖아요. 그쵸? 아주 촘촘하게 그런 막으로 실제로 이 중간에 이 막을 또 쳐놨어요. 그러니까 두개골도 모자라서 바로 3층의 막으로 우리 뇌를 보호하고 있다. 와.
예, 왜 이렇게 3층의 막으로 보호를 했을까? 바로 이 뇌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모자라 가지고 이 지주막 아래, 지주막하고 유막 아래에 이 빈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그 빈 공간,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잠깐만요. 이렇게 짠, 이 보이는 공간 있잖아요. 이 지주막 하강이라는, 지주막 아래에 있는 빈 공간이다고 해서 이 지주막 하강이라는 공간인데, 네, 바로 네, 여기에 이 물이라고 하는 뇌척수액이라는 게 이렇게 차 있어요. 우리가 그 물에 떨어지면 막 훨씬 이 부력에 의해서 덜 다치잖아요. 바로 우리 뇌도 야, 이 두개골 그리고 3층에 막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물이라는 걸 쳐서 우리 뇌가 이렇게 예, 붕붕 떠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뇌가 이렇게 아주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그 이라크전 미군들이 바로 옆에서 포탄이 안 떠지고 네, 이 수키로 옆에서 떨어졌는데도 나중에 보면 이 뇌 조직이 막 파괴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바로 우리 뇌는 옆에서 누가 이 화내는 말, 안 좋은 말, 그런 충격들에 의해서도 우리 뇌는 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절대 나쁜 말을 못하게 하고 화를 내면 거기서 멈추게 해야 된다. 왜냐, 나의 뇌를 내가 이렇게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 뇌가 이렇게 약한 조직이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머릿말을 지나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뇌를 이렇게 중요성을 우리 선조들은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먼저 약한 조직이다 알고 있어야 내가 뇌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된다. 막 아프고 나서 의사에게 가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자, 퀴즈. 뇌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자, 뇌는 긍정적일 것 같다. 와, 뇌는 당연히 우수하게 태어났으니까, 네, 손 한번 드시고. 자, 아니다. 자, 뇌는 부정적인 것 같다. 네, 와, 네, 이건 다 맞추셨네요. 네, 우리 뇌는 바로 부정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아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대뇌 변형계가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작용하는 게 바로 이 투쟁과 도피 작용이다. 그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네, 생명이 뭐 여러 개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 개밖에 없으신가요? 한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옆에서 이 나뭇잎이 흔들릴 때 99번을 이 나뭇잎이 그냥 바람이 흔들리는구나. 아니면 뭐 토끼가 있구나. 이러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호랑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 100번을 다 부정적으로 의심하고 그래야 생존에 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바로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아주 기본적인 작용이다. 왜냐? 이 생존을 위해서 그래야 생존을 지키기가 우수했던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수백만 년 동안 이 생존을 지킬 때 의심하고 두렵고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이 사기꾼일지 몰라. 날 죽일 줄 몰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업혁명 시대 지나면서 우리가 호랑이 만나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이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 하지만 우리 뇌는 아직도 이 온시초원의 뭐 사바나 초원 같은 그 초원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내 주위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많지? 쟤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하면 정상인 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뇌과학에서는 이제 아하 법칙이다. 네, 뭐 어떤 이치를 깨달았을 때 이 말을 한번 딱 두드리시면서 네. 우리 남편 왜 이렇게 맨날 짜증만 내지? 우리 아이들 막 이러지? 정상이구나. 네, 우리 뇌가 부정적으로 태어났고 그거를
이 부정적 평양성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부정적 평양성을 띠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 현대사회는 이 부정적 의심과 두려움, 나 안 할 거야. 막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가지고는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다시 도전하고 해야만 되는 그런 삶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실패가 뭐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뇌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문제는 왜 그게 말처럼 쉽지 않느냐? 왜? 우리의 뇌는 이 부정적인 평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핸드폰을 충전을 시켜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 뇌도 이렇게 이제 충전을 해줘야만 긍정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제 충전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두뇌 훈련의 바로 이슈인 거죠. 어떻게 좀 더 빠르게 그런 걸 보려면 우리 뇌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런 걸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뇌는 약하고 부정적이고 좋은 게 아니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중요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뇌의 원리. 최근에 이제 뇌과학에서 나온 바로 아마 다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효과다. 바로 밀가루를 감기 환자한테 줬는데도 감기약 환자만큼 이렇게 치료가 됐다는 거죠. 바로 이 플라시보 효과. 네. 바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뇌의 가소성의 원리가 되는 거죠. 네. 바로 긍정 효과. 상상을 하니까 변화하더라. 바로 이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 이게 이제 기존에는 네, 뭐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막 시크릿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꿈꾸는 다락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플라시보 효과 이런 걸로 이제 증명이 사실은 됐다는 거죠. 그런 걸 봤더니 이제 뇌과학에서 바로 이 아주 중요한 이제 요즘 그 fMRA라는 것이 거의 한 1, 20년 정도밖에 이렇게 안 된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는데 이제 fMRA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네, 무엇을 먹을 때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연구가 되면서 봤더니 바로 우리가 눈을 감고 막 뭐 제주도의 백록담을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백록담을 상상했더니 바로 눈을 뜨면서 백록담을 보는 이 시각 중추가 똑같이 작용을 하더라. 네, 눈을 감고 네, 이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상상했더니 이 청각이 똑같이 작용을 하더라. 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쵸? 막 그런 이 촉각, 누가 나를 만지고 있구나 상상만 했더니 이 촉각 피질이 똑같이 작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뇌는 약하고 부정적이고 사실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을 못 하더라는 게 이제 뇌과학에 아주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정기적인 신호만 작용이 되면 바로 우리 뇌는 그렇다고 믿으면서 연결망을 강화를 하는 거예요. 네. 와. 그러니까 바로 현상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들, 사실은 다 뇌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뇌 가소성의 이론들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했다가 작심삼일, 그게 되겠어. 이렇게 뇌 연결망이 강화가 되려고 한다가 안 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뇌 가소성을 알면, 언젠가는 되겠구나.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아주 증명이 된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이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상상을 하느냐? 그게 그냥 또 상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나중에도 그래서 이 뇌훈련에 아주 중요한 우리 인간의 그러한 아주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게 바로 이 상상의 기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무슨 연구냐? 우리 한국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한국
아니 한국에서 한 것도 있고 그 골프 선수들 가지고 이 연구를 했어요. 골프 선수들 가지고 바로 골프 선수들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골프 아주 그런 프로 선수들 그리고 골프를 모르는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김미아 선생님. 어떻게 관리해주고 훈련시켜주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뇌는 네. 맞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못하고 주인이 어떻게 훈련시켜주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진짜 막 똑같이 태어나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거지같이 또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두 그룹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 이게 뭘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냐면 아주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들, 뭐 우리 막 소렌스탐이라든가 우리 박세리 선수나 그런 선수들의 골프 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막 보여줬던 거예요. 실제로 치지를 않고, 네, 그거를 이렇게 치는 모습만 보고 또 눈 감고 이렇게 상상하게 해본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 골프 선수들은 실력이 늘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골프를 못 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력이 늘었을까요? 실력이 하나도 안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뇌가소성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 마중물이라고 하죠. 바로 네.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시냅스 연결망이 있어야만 이 뇌가소성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 이 마중물을 부은 것처럼 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 자, 사과라는 것을 먹어보지 않고 계속해서 지식으로 자, 사과는 뭐 빨갛게 생기고 비타민C가 얼마나 많이 들었고 계속 한다고 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경험,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의 체험이 아주 중요한 가소성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사람은 뭐 서울로 보내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내 주위를 보면 나를 알고 그런 것처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런 것처럼 이 경험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뇌의 기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뭐 준비가 됐는데 공부도 안 하고 하느냐. 바로 그런 공부의 가소성을 일으킬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주고 관리해주고 잘 이끌어주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야, 나의 뇌도.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들이 우리의 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 뇌 가소성이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밝혀진 지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뇌 가소성을 뭐 접하는 게 아주 상위의 그러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예. 그쵸. 지금 저녁에 쉬기 바쁘고 하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신 자체가 네. 자, 이제 뭐 이런 탄성과 이 소성이 있습니다. 본래 탄성은 이 스프링처럼 한번 힘을 준 다음에 힘을 제거해도 다시 복원되는 성질이고 이 소성은 이 물리학에서 빚을 쏟자 이 그리스어에서 이 유래를 했거든요. 빚다. 이 차력을 빚다. 차력을 빚고 나면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뇌는 이 탄성,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고 나면 다시 근육이 생긴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 성질, 바로 이 소성이라는 게 우리 뇌의 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밝혀진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이 라모니 칼이라는 이 뉴런이라는 바로 이론을 정립을 해서 1909년인가 이 노벨상을 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벨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바로 1913년에 우리 사람의 뇌는, 성인의 뇌는 성인이 되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과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걸 선언을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많은 연구자들이 많이 시도를 할 때마다 바로 이
라모닐 카알의 이 이론이 바로 그거를 억눌러 버리고 이 가소성 이론이 이렇게 밝혀지지를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한 명만 그러느냐, 그 사람이 아니라 또 중간에 1985년도에 그 에일 대학교의 의과대학 학과장, 와, 엄청 유명하신 에일 대학교 들어보셨죠? 이분이 레킥이라는 사람이 바로 마찬가지로 영장류는 이 신경 생성에 한계가 있다. 또 이렇게 중간에 또 조금 풀리려고 하는데 대못을 또 한번 이렇게 박은 거예요. 네. 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 노테봄이라는 되게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카나리아라는 이 새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이 봄에 카나리아가 울음을 많이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부를 했더니, 이 대뇌피들이 막 신경세포가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딱 내놓았더니,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건 새잖아. 어?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뒤로도 이렇게 쥐를 가지고 또 연구를 했어요. 어떤 먹이를 많이 주고 이렇게 했더니 대뇌의 무게가 높아졌어. 이렇게 했더니 그건 쥐잖아. 또 온숭이 가지고 또 실험을 했더니 그거는 온숭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100년 동안 바로 성인의 뇌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거의 1997년도에 짠짜잔 사람의 뇌에서 바로 신경세포가 재생이 되는 게 드디어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냐? 네,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시한부의 삶을 사는 암 환자 5분이 자신의 뇌를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죽자마자 바로 그분의 뇌를 해동을 시켜가지고 이게 슬라이스를 그때 이 유럽의 연구팀하고 미국의 연구팀하고 공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막 이 컴퓨터로 막 찍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비행기에 냉동을 시켜가지고 미국으로 옮기고 막 그런 노고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 돌아가시 직전에 그 뇌를 해부했더니 바로 이제 게이지하고 에릭슨의 연구팀인데 이 해마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바로 이 해마에서 이 신경세포가 이제 발견되는 게 드디어 발견이 됐습니다. 보통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박수를 좀 치시는데 네, 와, 네, 드디어 네, 그러면서 그동안에 100년 동안에 네, 이 성인의 뇌는 신경세포가 재생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 이론이 깨트려진 게 바로 1998년도가 거의 20년밖에 안 되잖아요. 와. 네. 이러면서 이제 성인의 뇌가 사람의 뇌에서도 이 신경세포가 재생이 되는구나. 이때는 해마의 치상회라는데 이에서만 재생이 됐는데 지금에서는 이 전두엽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신경세포가 재생이 되는 것들이 막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네, 정말로 이 나이가 들어도 젊은 뇌하고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이 fMRI가 이제 거의 2010년 이후에 이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때, 또 뭘 먹을 때, 어떤 동작을 할 때, 이 가소성이 잘 증진이 되는지가 지금 정말 많은 연구가 빠르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게 좋은데, 이제 다시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제는 현대 기업들이 바로 우리 뇌가 건강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적당히 아프고, 이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네. 과연 그럴까? 네. 과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편도와 해마, 예. 이 공포와 놀람, 이 편도를, 네. 적당히 불안전하게, 예. 불건강하게, 불안하게. 그래서 항상 광고가 나오잖아요. 새로 나온 신형을 사야, 당신이 건강해질 겁니다. 막, 여럿이 모여있는 막 그 레스토랑이나 그런 데서 막 애들이 축하받는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광고들을 통해 가지고, 네, 그 영양을 먹게 하는데 거기서 먹는 음식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결코 우리 뇌를 건강하게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편도와 해마 작용,
이거를 이제 뇌과학에서는 바로 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 바로 이 스트레스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보통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는 압력입니다. 뇌에 작용하는 이 자극이죠. 우리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인데, 바로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바로 그 이제 알츠하이머 질환. 네, 지금 뭐 65세가 되면 이 우리가 알츠하이머 질환이 10명 중에 1명, 뭐 85세가 되면 어떤 책에서는 한 30%, 어떤 책에서는 2명당 1명이 그 치매가 걸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제 요인이 아직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러한 자연과학자들은 다 이런 거를 이제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현대인의 질환의 지금의 80% 가까이가 다 스트레스 때문에 있는 당뇨병, 고혈압, 그런 것들이, 네, 또 뇌혈관, 뭐 그러한 심혈관 질환. 우리 사망률 1위가 이 심혈관 질환인 거 아세요? 바로 암을 단일 질환으로 봤을 때. 바로 현대인의 질환의 70%, 어떤 책에서는 80%까지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뭘 하죠? 막 엄청 먹으시죠. 우리 선생님들 아마 몸에 필요한 유산균부터 막 눈에 좋은 거 막 몇 가지 먹으실 거예요. 그쵸? 네. 또 뭐 막 진짜 몸에 좋다는 거, 뭐 운동도 하시고 막 네, 여러 가지 헬스도 다니고 하는데, 자,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현대인의 질환의 80%는 뭐가 원인이에요?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원인인데, 네, 이 광고가 이걸 먹어야 장이 튼튼해지고 눈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집니다 하는데 왜 기저질환자는 이렇게 1000만 명이 있느냐? 원인과 결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바로 현대인은 그럼 왜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되느냐? 바로 예전에는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스트레스였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네. 예전에는 호랑이가 한 번 나타나면 이제 스트레스 작용을 해서 이제 연락이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분히 동굴 속에서 쉬고 또 조심하면서 이렇게 작용을 했어요. 호랑이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가 나면, 네, 우리는 이 HPH축이라는 게 활성화되면서 이 부신에서 코르티졸이라는 이 호르몬이 이 분비가 됩니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그래서 해마로 연결을 해서 자, 기억을 해라. 정쪽으로 갔더니 네, 호랑이가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인의 문제는 뭐냐? 바로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어떠냐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어떡하죠? 자, 이제 대학교 갈 준비해야지 하면서 너 오늘 공부했냐? 숙제했냐? 이렇게 너 그러다가 거지 된다. 이게 우리 뇌에서는 다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씩 이어지는 스트레스가 현대인의 삶입니다. 자, 대학교만 가면 끝일까요? 아니죠. 요즘 대학교 1학년 가면 야, 취직이 얼마나 힘든데 너 자, 취업하면 끝일까요? 이제 승진해야죠. 또 요즘은 결혼해야죠. 집 사야죠. 막 몇 년씩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의 기존 삶과 아주 틀리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 우리가 스트레스가 바로 아까 이제 알츠하이머가 가장 큰 현대인의 문제점인데 왜 스트레스가 바로 해마의 신경세포를 파괴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기억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살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 내가 승진을 못해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주인이 너무 숨이 막혀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주인을 살리고 싶어서 이 신경, 그 기억세포를 파괴를 해야 그 기억이 없어져야 생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생존하고 싶어서 자기의 기억세포를 파괴하는 그걸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건 질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이 살고 싶은 가장 강력한 바로 몸부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잃고 났더니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녀도 못 알아보고 하지만 오직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의 뇌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네, 행복하지 못한 채로 저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거기다 더불어서 본래 우리의 뇌는 이 사바나 초원에서 하루에 남자들은 15에서 20km, 여자는 뭐 10km 정도를 걸었는데 지금은 네, 편하게 버튼만 누르세요. 이렇게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또 밤이 없는 생활, 밤에는 충분히 쉬어야지 바로 우리의 뇌와 몸에 지친 것들을 정화해주고 또 하는데, 또 현대인의 이런 산업들이 만든 음식들이 이 다양한 영양을 섭취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아까 지속된 스트레스와 적은 움직임, 밤이 없는 생활, 영양가 없는 음식들이 우리 뇌의 가소성을 아주 죽게 만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들 많이 하시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예, 아주 적극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도 바로 이런 두뇌 훈련,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뇌 가소성을 잘 만들어주게 할 것인가. 근데 우리 뇌는 아주 놀라운 작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달리기를 할 때 런너스 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바로 이 30분 이상 달리기를 할 때 우리 뇌에서 이 BDNF라는 그 하이 엔돌핀. 엔돌핀이 뭐냐면 우리의 모르핀 들어보셨죠? 앞편에서 뽑아낸 물질인데 바로 이 통증을 이겨내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모르핀보다 우리 선생님들은 뽕 안 맞아보셨죠? 막 한 번 맞으면 헤어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르핀보다 몇 배나 몇십 배까지도 강력한 물질이 이 엔돌핀, 뭐 도파민 같은 물질이 우리 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그거 어떻게 이게 분비가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바로 30분 이상 달리기를 할 때 우리 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달리기를 30분 이상 할 때 이 강력한 이 통증을 이겨내는 물질이 나올까요? 막 나온다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우리가 토끼를 잡거나 호랑이를 도망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막 도망가기 쉽지 않잖아요. 막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리고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힘이 들어요. 근데 토끼를 못 잡으면 이제 내가 언제 먹을 줄 몰라요. 그쵸? 그때 우리 뇌에서 저 토끼를 잡아라. 네가 지금 호랑이한테 도망가야 돼. 그래야 살아. 그 힘든 몸을 이겨내라고 우리 뇌에서 강력한 통증 물질, 모르핀보다 몇 배나 강력한 베타 엔돌핀을 네가 살기 위해서 저걸 잡아야 살아. 네가 도망가야 살아. 이 위해서 우리 뇌에서 이 강력한 바로 이 베타 엔돌핀을 우리 뇌에 투입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편한 상황에서는 바로 이러한 강력한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삶, 그런 삶에는 뇌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편한 삶이 네, 일찍 단명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제 요즘 바로 이런 BDNF, 바로 이 많은 움직임, 그리고 좋은 영양소, 좋은 쉼을 통해서 뇌의 기적의 물질이다. 웬만하면 기적의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을 바로 브레인 드라이브드 뉴로트라픽 팩터, 기적의 뇌 물질이라고 이게 뇌과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일지, 어떻게 내 삶을 잘 쉬게 해줄지, 어떻게 하면 네, 영양가 있는, 그러니까 비싼 음식이 아니라 네, 그런 비타민이나 무기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네, 잘 섭취를 해서 뇌를 건강하게 할 건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쟁 속에서 네,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인가. 네, 이게 이제 같이 고민하고 토의하고 헤쳐나가야 될 그런 문제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네, 막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네,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만들고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